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 근데 들을 얘기 너무 많은데 어떡하죠? 암 얘기는 언제 해? 그니까. 암 얘기가 원래 메인 연구 들기. 암 얘기 되게 짧게 할 수 있어요. 그래요? 네. 네, 그래요. 핵심만. 네네네. 되게 많이 궁금할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저희 맞아요. 저희 할머니도 암으로 돌아가셨고, 저희 할아버지도. 그래서 저희 어머니도 정기적으로 계속 진단 검사를 하세요. 또 주변에 또 갑자기 암 때문에 투병 중이신 네네. 분들도 많고, 그죠. 이 인류가 정복할 수 있는 병일까요? 정복이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그 방법이 생각하시는 거랑 좀 다를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지금 드리려고. 네네. 사망률에 암에 의한 사망률이 몇 위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2위요. 보셨군요. 안 봤어요. 2위거든요. 암이 2등인데 그럼 암은 뭐냐? 네. 이건 제가 만든 동영상은 아니고 공개되어 있는 동영상 제가 살짝 편집해서 가져온 건데 우리 몸에 유전자가 있잖아요. 네. 근데 우리 몸도 세포가 분열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는 훨씬 더 적은 확률로 요거에서 요게 생길 확률이 있어요. 나 스스로 네. 저거를 증식할 네, 할 때도요. 때. 자, 하루에 우리 몸에 돌연변이가 몇 개나 생길 것 같아요. 아까 300조의 세포가 있다고 네. 있으니까는 뭐 그래도 3조. 한 100분의 100억? 1 진짜 100분의 1. 100억 개? 100분의 1이면은 100분의 1이면은 3조잖아요. 그죠? 이론상으로는 10분의 1, 한 30조? 네, 30조 정도의 돌연변이가요? 그러니까 지금 내 몸에 있는 유전자를 지금 얼려가지고 딱 데이터베이스 저장을 해놓고 한 일주일 있다가 아니면 한 10년 있다가 하면 완전히는 완전히는 아니지만 많이 변이가 생겨요. 하루에도 진짜 많은 변이가 생기고 있거든요. 근데 왜 변이가 그렇게 많이 생기는데 보통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암 안 걸리고 왜 잘 살까요? 네. 왜냐하면 그 긴 게놈의 대부분은 우리가 쓰지 않는 정보고요. 그 중에 아주 일부만 쓰고 운이 나빠서 그 되게 중요한 단백질의 변이가 생겼다고 하더라도 우리 몸에 있는 면역 시스템이 생기면 가서 잡아져서 암세포를 죽이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암에 걸리지 않아요. 그러면 암에 걸리는 거는 뭐냐? 이거는 동영상인데 이렇게 한 군데서 암이 이제 생기면 이게 그 안에서 자라다가 몸에 한 군데서 자라다가 쭉쭉쭉쭉 자라죠. 네. 이제 몸에서 이 DNA가 이렇게 저 그냥 세포죠. 분열하고 하다가 암세포가 하나 딱 생기면 여기 시꺼먼 녀석 네. 여기 하나 생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자라다가 혈관을 타고 몸으로 퍼져요. 네. 네, 몸으로 퍼져서 그 결국은 이게 전이암이라고 부르죠. 네. 그 전이암 때문에 사람들이 돌아가시는 겁니다. 이렇게 암이 발생과 전이 이거는 이제 브레스트 캔서, 네. 그다음에 이거는 전립선암, 이거는 그 헤드넥 캔서, 이거는 췌장? 췌장암. 네, 저게 제일 무서운 거죠. 췌장암이 제일 스티브 무섭죠. 잡스. 네. 자, 그러면 발견이 안 돼. 암은 왜 생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탄 거 먹어서 스트레스. 유전적인 이유가 있고 네. 환경적인 이유가 있고 지금 운이 나빠서 이유가 있어요. 바람 캐릭터 때문에 바람 캐릭터. 바람 캐릭터. 유전이 제일 높을 것 같지만 제일 확률이 떨어지는 요인이고요. 유전이요? 유전이요? 진짜? 네. 오. 환경, 뭐 우리가 생각하는 식습관, 뭐 담배 피시거나 뭐 공기 오염 이런 게 두 번째고 제일 큰 요인은 불운이에요. 그러니까 암은 너무 의외다. 이래서 암이 무서운 거구나. 네. 너무 의외다. 아무리 건강하게 살아도 재수 없으면은 불운이라는 게 그렇게 여러 가지 불운이 있어야 돼요. 뮤테이션이 생겼는데 변이가 생겼는데 되게 중요한 데 생겨야 되고 네, 단백질이. 그게 하나만 생겨도 안 되고 여러 개의 단백질이 한꺼번에 세포 안에 생겨야 되고 그거를 면역 체계가 놓쳐야 돼요. 그러네. 진짜 불운이 겹쳐야. 그래서 암은 우리가 아무리 건강하게 살고 좋은 거 습관을 챙겨 먹고. 하고 건강하게 산다고 해도 걸릴 수 있는 질병이라는 걸 다 인식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거를 너무나 그러면 믿겠는 탄 거 많이 먹어도 운 좋으면 안 걸리네요. 하지만 피할 건 피해야지. 불운에 이런 안 좋은 습관들을 가지고 계시면 확률은 높아지죠.
와, 후면이 제일 높네요. 네. 이거 사진 찍어놔요. 그리고 제가 공유할 거니까. 근데 저게 다 약간 연관들이 다. 아, 그렇군요. 비만을? 그래서 손이 되게 좋네요. 네, 자외선 높죠. 그리고 자외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멜라노마인데 피부암, 피부암, 이건 이제 피부암. 그 인종에 따라 좀 차이가 있어요. 네, 동양인보다는 서양인이 더 네, 많이 걸리고. 제 주변에 건강하게 정말 건강한 식습관과 건강한 생활 습관을 갖고 계신 두 분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암에 걸리죠. 그래서 그렇지 않고 보면서 아니 저분이 암에 걸리시면은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유가 이게 뭐야? 건강하게 예측이 불가능한 거예요, 살 예측이. 필요가 없다니까요. 막 먹고 싶은 거 먹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아 이런 환자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그러니까 그러면 그 불운에 더하기 네. 환경까지 그러면 확률을 높여주는 거죠, 거예요. 그치? 네, 그래서 건강하게 사셔야 되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의 요지는 암이 걸리는 이유가 불운이 훨씬 더 높은 그 경우를 차지한다. 그래서 치료가 어려운 거다. 그러면 예측이 불가능. 일린 말씀처럼 불운이면 뭐 이렇게 내 몸의 그런 변형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못하죠. 거잖아요. 네. 그래서 면역 체계가 놓치는 그리고 것도 불운이 그러면 하나. 스트레스가 맞을 수도 있겠네요. 스트레스는 저는 굉장히 큰 요인이 있다고 네.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스트레스라는 게 이게 과학적으로 수치화할 수는 없지만 그렇죠. 스트레스를 받으면 일단 몸과 마음이 힘들어지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 암에 대처하는 생겼을 때 죽여야 되는 암에 대처하는 능력이 떨어질 수 있어요. 면역력이. 그 면역력이라는 단어가 제가 안 쓰는 이유가 네. 과학적으로 말하기, 그러니까 디파인하기 힘든 그러니까 면역력이라는 거는 역이라는 게. 예, 그러니까 염력. 예를 들어서 면역 여기서 왜 나와요? 선전 많이 면역력 증가하는 식품 뭐 이렇게 면역력이라는 게 그거 드신다고 내가 내 몸이 가지고 있는 면역의 기능이 100이라고 하면 그거 드신다고 200 되지 않거든요. 그 면역의 능력을 또 수치화해서 비교하는 것도 사실 힘들어요. 힘든 거니까.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는 게 굳이 면역력이라고 한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면역 능력의 캐파를 제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그게 이게 제 개인이 할 수 있는 제일 큰 유일한 방법인 거죠. 스트레스는 그걸 저해하는 요인이기 때문에 피하셔야 되는 가장 그러면 무서운 운동 거죠. 부족을 극복하기 위해서 운동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운동을 하는 게 하나님만 못하나 보다. 그래서 치료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세하게는 설명을 안 드릴게요. 여러 가지 옛날에 뭐 수술도 하고 방사능 치료도 하고 항암제는 기본적으로 독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너무 힘들다고 왜냐하면 이제 하잖아요. 암세포는 빨리 자라잖아요. 네. 그래서 빨리 자라는 거를 못하게 하는 약이거든요. 근데 항암 치료 받으시면 구토하고 머리 빠지죠. 네. 우리 몸에도 리제너레이션, 빨리빨리 재생되는 조직들이 힘이 있어요. 있는데. 제일 대표적인 게 위, 네. 맞죠? 그래서 그 점막이 다 싹 다 죽기 때문에 구토하시는 거고 머리카락, 모근세포 얘네도 빨리 자라면서 죽이기 때문에 머리 빠지고 그런 이유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독성이 심하니까 이제 표적 치료, 면역 치료, 환자 맞춤형 치료 이런 것들이 이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자각 증상이 계셔서 병원에 가셔서 암 진단을 받으시면 이미 늦습니다. 현재 나와 있는 치료로 암의 종류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많이 그러니까 완치될 확률이 굉장히 떨어져요. 요거 한번 보세요. 자각하고 찾아라. 내가 알 때가 얼마나 잘하고. 될 정도면 생존율 보시면 여러 가지 뭐 서비컬 캔서, 브레스트 캔서, 콜론 캔서, 뭐 멜라노마, 오베리안 캔서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초기에 발견했을 때 생존율은 90%가 더 높죠. 네. 하지만 후에 발견했을 때는 똑같은 암에도 불구하고 생존율이 20% 이하로 다 떨어집니다. 찍어놔요. 초기라는 게 얼마나 초기예요? 초기라는 게 이제 암은 1기, 2기, 3기, 4기 들어보셨죠? 초기라는 게 1기인데 생긴 곳에서만 머물러 있을 경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이가 안 돼. 전이가 안 돼. 혈액을 타고 전이가 안 돼. 그러면 제가 생각하는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뭐 100년, 200년 지나서 기술이 진짜 월등히 좋아져서 나중에 발견해도 치료가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가 살아있는 기간 동안에는 유일하게 암을 완치할 수 있는 방법은 조기 발견밖에 없다. 조기 발견과 빠른 치료. 그러면 조기 발견은 어떻게 해요? 건강검진을 정기 건강 검진, 특히
만으로 40이 넘으신 분들은 최소 2년에 한 번은 그 한국은 그래서 건보로 건강보험으로 2년에 한 번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미국은 참 그렇게 받으려면 돈이 엄청 들죠. 그러니까 건강검진이라는 게요. 제가 뭐 1년에 한 번씩 미국에서 뭐 내과에 가면 피검사 뭐 이렇게 어디까지 하느냐. 네, 어디까지 어디까지를 검사를 해야지 내가 그래도 한번 스크리닝이냐, 나를 싹 캔서 스크린해서 난 스크리닝이냐. 아직 깨끗하다를 볼 수 있냐. 그게 사실은 그냥 이런 지식이 없는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피 검사를 할 때도 그 피 안에 암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요소를 검사하는 그 다양한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오, 그것들을 다 어떤 포함을 거예요? 하시고, 그러니까 그 블러드 마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특정 암 같은 경우에는 이 단백질이 블러드에서 있으면 그걸 의심할 수 있는 그런 패널들을 다 넣으시는 게 좋고, 그다음에 내시경이랑 내시경. 식도 내시경, 그다음에 항문 대장. 내시경, 대장 네. 내시경 네. 그렇게 해서 직접 검사하시는 것까지. 그리고 여성분 같은 경우에는 브레스트 캔서 스크리닝하고 그다음에 자궁경부암이랑 오바리안 캔서 그 스크리닝을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가셔서 받으시기를 강력하게. 자궁경부암이나 오버리언 캔서 같은 경우는 울트라사운드로 볼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일단 산부인과 가셔서 검사를 하시는 게 펩스미어 같은 거 하시면 거기에서 일단 1차 스크리닝은 해요. 그래서 이제 그 의사분들께서 그거 보시고 울트라사운드는 아니면 직접 일단은 연세가 좀 있으시면 다 그 접촉을 하셔가지고 진단을 하실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다음에 그 블러드 스크리닝도 하고요. 그래서 반드시 정기 검진을 받으시는 방법밖에 없다. 지금은. 제 친구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굉장히 운 좋은 케이스인데 한 3년 전에 위암 초기 발견을 해서 수술을 해서 완치가 됐는데요. 그게 되게 운이 좋은 케이스인 게 뭐냐면 그 위암 중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그 위암은 한번 걸리면 진짜 진행이 빠른 거예요. 영화배우 장진영 배우가 네네. 걔는 그거를 직장 위내시경을 통해서 발견했는데 그게 그때 발견이 됐을 때만 됐기에 망정이지 그 시기가 워낙 빨리 자라는 거라 걔가 한 6개월 뒤에 걔가 1년마다 한 번씩 받을 거 아니에요? 네. 그게 한 6개월 뒤였다 그러면 이미 늦은 경우도 될 수 있던 거예요. 근데 그것도 암의 종류에 따라서는 또 어느 정도 운이 좀 필요하지만 종류에 따라서 암의 종류에 따라서 진행 상황도 다르고 뭐 같은 위암이라도 종류가 좀 더 다르고 처음에 발생하는 세포가 어떤 세포냐에 따라서 근데 제일 지금까지 치료가 힘든 암이 그 스티브 잡스가 걸려서 췌장암 그게 그러면 역시 암은 치료하는 것보다 발견해내는 게 발견. 제일 중요하니까. 저는 치료제도 하고요. 뭐 진단도 하니까. 근데 지금은 골고루 연구를 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아요. 이미 지금 어떤 이유에서든지 암이 늦게 발견되는 환자들도 많이 계시니까 치료제 개발도 지금 굉장히 많이 활발히 되고 있어요. 그다음에 사실 치료제보다는 진단 쪽 연구가 좀 덜 되고 있긴 하거든요. 상대적으로요? 네. 근데 지금 학계에서도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연구도 많이 늘리고 있고 투자도 많이 되고 있고. 저희 그 백투더퓨처 영화를 보면 2005년인가? 쯤 되면은 하늘을 나는 자동차가 나오고 네. 그런데 하늘은 못 날지만 어쨌건 간에 일단 전기로 가는 차까지는 나와. 우주도 뭐 네. 아마존에서도 쏘고 뭐 2020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처럼은 안 됐지만 되잖아요. 암도 그러면 지금 연구를 하고 계시니까 언제쯤 되면은 감기까지는 아니지만 뭐 맹장 정도로 정복이라고 하기는 뭐하지만 잡을 수 있겠다 이런 예측 같은 게 있으세요? 지금 그럴 수 있는 암이 있어요. 지금 종류에 따라서 늦게 발견되더라도 갑상선암이라.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케이스고요. 백혈병 중에서도 어떤 백혈병 같은 경우에는 그 발병 원인이 워낙 명확해서 거기에 되게 잘 듣는 약을 찾아서 굉장히 완치될 확률이 높은 많지는 않지만 있어요. 그런 가지수를 점점 높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치료법들이 근데 아직까지는 대부분의 암들이 난치병이고요. 언젠가는 그럴 날이 오겠죠. 근데 그게 언제일지는 저도 예측을 할 수가 없겠습니다. 무엇보다 쉽게 빨리 발견할 수 있는 그런 과학이 발전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연구를 하고 계시죠. 네, 네. 그러니까 엄청 중요한 연구를 하고 그 계시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1년에 6개월에 한 번씩 간편하게 이제 네. 스크리닝을 네. 하면 이제 맞아. 일님이 논하시는 거죠. 그렇지. 우리는 붙어가지고 놀고 막 그러지.
연구 초기 단계긴 한데 뭐 저도 비슷한 일을 하고 있고 어떤 식으로 아이디어를 개선해서 하냐면 아직까지는 초기 단계라 임상에 적용 안 되지만 소변에 이제 어떤 암이 걸리더라도 그게 단백질. 어떤 인자가 있을 수 있으니까 네. 그죠? 그거를 검사할 수 있는 걸 만들자. 네. 그래서 너무 좋은 키트로. 생각이다. 뭐 이런 식으로 임신 진단 같이. 네. 근데 그것도 이제 그럼 변기에 달아놓는 거예요? 아니죠. 어떻게 알았어요? 오 진짜요? 아 진짜? 뭐야? 오 대박. 나 좀 웃기려고 했는데. 오 진짜? 스탠포드에서 변기에 장착하는 시스템을 템포드래요. 초기 단계긴 하지만 그런 식으로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와. 매일 쓰는 거를 어. 조기 진단으로 이게 정확하진 않더라도 얘 좀 이상해. 이상해 그럼 하면 병원 가봐. 아. 할 수 있는 걸 할 수 있는 그렇게 그럼 진짜 그거 하면은 아침에 나오고 술 좀 작작 마셔. 하다못해 저희 임신 테스트기처럼 정말 어디 가서든 사서 내 몸이 이상하다. 그러면은 또 대박. 제가 하고 있는 연구 임신 테스트기로 소변 검사로 암을 진단할 수 있는 것을 연구를 하고 있어요. 너무 좋을 것 와.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뭔가 앱노멀 하면은 표시가 되는 거예요. 네, 색깔이든 모르든. 그래서 제 암 얘기의 마지막은 네. 테이크홈 메시지. 누구나 암에 걸릴 수 있고요. 네. 불운이 제일 큰 요소이긴 하지만 건강한 생활 습관이 암에 걸릴 확률을 줄여줍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건강하게 안 사시면 암에 걸릴 확률은 높아집니다. 그죠. 그리고 반드시 주기적으로 조기 정기 검진을 받으시고 혹 이상 증후가 발견이 되면 반드시 의사한테 빨리 가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주변에 치료를 받으시다가 주변에 이거 먹으면 좋대. 맞아. 그런 얘기들 많이 많이 저는 그런 떠들잖아요. 사례를 많이 봤는데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농축된 약품이나 화학 물질이거든요. 뭐 추출물. 그러면 안 그래도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이 그것 때문에 간에 데미지를 받아요. 그렇죠. 그러면 항암 치료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간의 건강이거든요. 왜냐하면 항암 치료제가 굉장히 독이니까. 독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그런 잘못된 복용으로 인해서 간이 망가져서 치료를 못 받고 돌아가시는 경우를 저는 많이 봤어요. 일단 무조건 의사에게 진료와 치료를 받으시고 그런 얘기 있지 않았어요? 개 구충제가 항암에 맞다. 근데 그게 사람한테 간에 너무 안 좋은 그 대표적인 사이비 과학이죠. 아. 큰일 납니다. 그 한때 유명했었잖아요. 네. 어떤 구충제 먹고 네. 있다고 막. 오, 맞아. 그 암 연구에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린다고 그렇게 적어 놓으셨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하면은 이 관심은 많지. 관심은 서포트를 할 수 많은데 있는지 지원이라는 어떤 것이. 구체적인 방법이 있을까요? 일단은 일님한테 관심을 가져주세요. 관심 많은데. 관심 많죠. 그 미국에도 그렇고 한국에도 그렇고 각 암별로 그 단체들이 있어요. 네. 뭐 브레스트 캔서 어소시에이션, 네. 그뭐 핑크 그 리본 개인으로 그런 단체들에 후원을 하셔도 되고요. 그런 단체들이 연구자들한테 연구비 지원을 하거든요. 후원을 하셔도 되고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 편지 한 장 써주셔도 되고 암 연구 적극 지원해달라. 이런 것도. 원래님 편지 쓰실 것 같은데 네네네. 국회의원한테? 저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행히 미국 지금 현재 바이든 행정부는 암 연구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바이든 대통령이 부통령 시절부터 캔서 문샷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암 연구를 굉장히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대통령 되고 나서도 여러 프로그램에 재정 지원을 아끼지 않고 하고 있고 거기에 나아가서 미국 약값 되게 비싸잖아요. 네. 독점의 양식 독과점 형에서 하면은 뭐, 거기에 대해서도 좀 그 제재를 하려는 움직임도 있고 해서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지금. 끊임없는 관심이 일단은 제일 중요하네요. 그게 뭐 특정한 암이 됐든 어떤 오르거니제이션이 됐든 간에 관심을 놓치지 않는 게 제일 중요하죠 사실. 야, 오늘 이렇게 전문적인 얘기를 하다니. 나도 너무 재밌어요 진짜. 저도요. 네. 네. 우리 다른 재밌는 얘기도 많이 준비했는데.
아, 저는 그 암 진단 키트 이거 너무 지금 진짜 그러니까 빨리 그거 완전 나왔으면 그 좋겠어요. 일린 빨리 응원을 해가지고 빨리 재밌고 개인적인 이런 얘기들을 많이 못 들어가지고 그런 얘기 그게 너무 못 들었어요. 그런 거 사모님 해야 만난 얘기 이런 얘기도 막 들어야 이러면 또 듣는 이제 건데. 또 양쪽 얘기도 들어보고 막 이런 게 이런 게 진짜 재밌을 텐데 시간이 좀 이렇게 넉넉지 못해가지고 일단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 더 봅시다. 네. 네, 오늘 존스홉킨스 대학의 민일 교수님을 모시고 이렇게 우리 민휴 민휴 AKA 모시고서는 오늘 뭐 다른 것보다 암에 대한 얘기 너무 뭐 짧았지만 굉장히 재밌었어요. 그리고 네, 코로나에 대해서도 그리고 이 엘리 언덕이 이 정도 레벨이 됐네요. 그러니까요. 널리 진짜 네. 다. 재밌는 걸 왜 안 봐? 든 그게 참 아이러니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그러게 너무 말이에요. 재밌는데. 든 생각이 이 순수 과학 하시는 분들의 정말 이 넘치는 열정과 연구를 향한 끝없는 노력 그리고 이 순수 과학 하는 거에 대한 그 매력을 굉장히 많이 느낄 수 있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시간이 좀만 더 되면은 순수 과학자로서의 그런 얘기도 좀 들어보고 싶거든요. 사실은 왜냐면 네. 한국에서 제일 하기 힘든 게 순수 과학이잖아요. 네. 한국의 환경에서는 근데 그런 얘기를 좀 경험도 좀 들어보고 싶고 네. 어쨌든 순수 과학자의 연애는 순수했는지. 아주 순수했습니다. 그 얘기는 다음으로 네. 한번 말이 다시 자리를 마련해 보도록 하고요. 예. 그리고 오늘 와서 인터뷰 보시니까 어떠셨어요? 저는 여기 너무 와보고 싶었고요. 유튜브랑 그 팟캐스트 듣고 보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경험했던 현장을 직접 와보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요.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저도 즐거웠고, 다행이네요. 네. 그리고 되게 재미없는 얘기인데, 재미없을 수 있는 얘기인데 너무 잘 들어줘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유,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진짜. 재밌었어요. 너무, 예, 진짜 예. 너무 재밌었어요. 저는 들으면서 계속 이번 팟캐스트는 정말 저 혼자 주변에 슬라이드 사진 찍고 부모님, 어르신분들, 친구들 다 엄청 홍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너무. 뭐 다음에 또 기회가 되면 오늘 못다한 얘기 또 나눌 수 있으면 네. 좋겠습니다. ESC 얘기 할거 되게 많아요. 할 거 되게 많은데 아 진짜 지금 너무 다음 아쉽고 녹음에 또 오시나요? 2주 뒤? 2주 뒤. 올 수 있어요, 저는. 일단 언젠가 일민님께서 그 암을 정복하는 어떤 초석을 놓는 그래가지고 막 딱 타임 딱 이런데 딱 사이언스지 딱 이런데 막 노벨상 막 와 막 이런 날이 오기를 바라면서 그런 날이 오기를 응원하면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건축하는 토키였습니다. 원래였습니다. 알리였고요. 이제였습니다. 자코였습니다. 민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엘리? 뉴욕은 원래 독해.